안녕하세요. 지금 8월 16일 오후 3시 16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76주년 광복절 기념축사하고 그 다음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역시 7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에 걸친 광복절 경축사에 흐르는 어떤 이 칼라 내지는 기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김원웅 광복회장의 어떤 경축사에 집약이 되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는 이게 뭐 마지막 경축사여서 그런지 몰라도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에 마지막 8.15 경축사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586 화석 운동권들의 어떤 역사인식 내지 현실인식이 많이 좀 씻겨 나갔습니다. 뭐 단적으로 포용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관용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른바 적폐 정권들의 어떤 간판 경제 정책, 아니 그 간판 경제구들도 소개가 됩니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들의 여지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경제사회개발계획, 신경제계획과 IT산업 육성,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이게 이제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책의 창조경제로 이어지며, 뭔가 이제 이 경제정책의 어떤 이 개성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어떤 경제정책을 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도 해요. 외국에 나가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높은 평가를 만들어낸 주체는 삼성이나 현대나 LG 같은 대기업인데, 글쎄 감사는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철들면 죽는다는데 이 철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때가 가까워진 모양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치명적인 무지와 착각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을 포함해서 한국 정치 사회하고 지식 사회에 만연한 어떤 무지와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의 8.15 경축사를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이제 이 들어오는 얘기를 갖다가 쭉 합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얘기 앞에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축사를 했던 그 구서울 역사, 그걸 갖다 문화역 서울 284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 서울 역사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가 했던 이 어무교육, 그 성과를 얘기합니다. 해방 당시 전국 145만 명의 초중고 학생이 불과 2년 만에 235만 명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뜨거운 교육열로 어무교육이 시작되었고 우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 성장의 성장 동력이 됐다. 이거는 이제 그 이승만 정권에 대한 이 참 드문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 뒤에 이제 농지개혁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이제 녹색성장, 창조경제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국방 얘기를 했고, 백범김구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요 얘기를 하면서 문화예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BTS, 기생충, 뭐 K-팝, 뭐 한류, 뭐 요 얘기를 갖다가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제 정책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쭉 하고요. 뭐 그러면서 뭐 촛불 혁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ILO 핵심 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 확대하고 고용보험 확대하고 기초연금 인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치매 국가 책임제하고 뭐 이러저런 얘기를 갖다가 주르륵 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백신 접종 목표를 얘기하는데 10월이면은 전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다. 뭐 요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주로 이제 백신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하면은 대체로 틀렸기 때문에 뭐 이것도 아마 뭐 틀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7월 초에 그때 모더나 백신을 뭐 7월 23일인가 이렇게 뭐 맞는다 그랬는데 그 7월 23일 가까이 오니까 모더나가 화이자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3주 뒤에 2차 접종하기로 했는데 4주 뒤로 밀렸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또 2주가 추가돼 가지고 6주 뒤로 밀렸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보면은 10월까지 70% 2차 접종, 이것도 글쎄요. 자, 어쨌든 간에 경제적 성과를 갖다 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그 뒤로 쭉 가면은 뭐 백신 허브 국가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얘기를 하는데, 그 안재홍 선생 얘기를 합니다. 안재홍 선생이 8월 16일 날 그때 이제, 그러니까 1945년 8월 16일이죠. 그때 이제 뭐 3천만 동포에게 드리는 방송 연설을 갖다가 한 모양인데, 그때 이제 그 방송 연설 내용이 뭐 문재인 경축사의 평가로에 의하면은 뭐 식민지 민족의 피의식을 뛰어넘는 참으로 담대하고 포용적인 역사인식이다. 요 얘기를 갖다가 했고, 해방으로 민족의식이 최고로 고양된 때였지만 우리는 폐쇄적이거나 적대적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70여 년이 흘러가지고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민족주의를 주도를 했던 정권이 참 안재홍 선생을 덜먹이면서 참 폐쇄적이거나 적대적인 민족주의로 흐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동일인이 하는 얘기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 통일 모델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이제 동독과 서독은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고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 공영을 추구하는 독일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이게. 자, 제가 앞에서 제가 이게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사회하고 지식 사회가 공유하는 무지와 착각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홍범도에 관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는 독일 그 모델에 관한 거고, 세 번째는 긴고의 높은 문화의 힘이고, 네 번째는 구서울 역사죠. 다섯 번째가 이제 백신 허브 국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큰 무지와 착각은 요 5개 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8.15는 일제의 어떤 무조건 항복 기념일이기 이전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이면서 진정한 독립 기념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요 부분을 갖다가 그 얘기를 갖다가 하지 않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떤 무지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범도에 대해서는 김영삼 기자가 펜앤마이크에서 이제 이게 쭉 글을 썼는데, 김홍일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자유시 참변을 얘기합니다. 자유시 참변으로 그때 한국 독립군이 이 사망자가 한 700에서 800명, 부상자 수백 명, 그 다음에 시베리아 벌목 노동장으로 끌려간 인원수가 한 1000여 명이 넘었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으로 그 당시 이제 뭐 청살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나 이걸 했던 독립전쟁의 주인공들이 시베리아와 만주벌판 곳곳에서 사살, 체포, 강제 노역, 중사망 등 완전히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소멸해 버렸고, 이로써 한국의 무장 독립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렸는데, 이 홍범도라는 자는 자유시 참변에서 한국 무장 독립군을 몰살시키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거 홍범도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홍범도를 갖다가 그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는, 그것도 뭐 이렇게 방치된 묘역이 아닙니다, 이게. 나름대로 어떤 상당히
이 멋지게 단장하는 매국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파서 이렇게 들여다온다. 그것도 뭐 우리 공군 뭐 전투기가 뭐 엄호를 한다 그러던데 이거 역사에 대한 정말로 큰 무지와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 모델에 관한 얘기도 이게 문재인 정축사에서는 동독과 서독은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고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고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정, 공령을 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독일 모델에 대한 완전한 착각입니다. 이거 독일 모델의 어떤 기본은 아데나우어가 설계를 했는데 아데나우어 선수는 미국하고요 프랑스, 영국 이거 원래 서유럽이었습니다. 원래 독일은 중부 유럽 그 국가였고 중부 유럽의 어떤 그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이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이하고 그 다음에 그 서부 유럽 국가인 프랑스, 영국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그러니까 돈독이하고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번영을 구가해서 동독인들에 대해 매력적인 자석이 된다는 것이 이게 기본 노선이었습니다. 그때 1954년 4월에 그 하원 의장이 그때 그 기독민주당이죠. 그 아데나우어의 어떤 당인데 그 외교 정책을 설명하면서 독일의 첫째 목표는 자유, 둘째는 평화, 재통일은 세 번째에 불과하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자유, 한국에서 자유는 김정은이 경기를 일으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나 이 586 운동권은 자유라는 말을 안 쓰고 자주하고 평화라는 말을 갖다가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독일은 자유, 첫째 목표는 자유라 그랬습니다. 이게 독일의 첫째 목표는 자유, 평화, 그 다음에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동독의 그 인권 탄압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짤츠기트 중앙 기록소를 만들었습니다. 동독은 이거를 갖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 기록소 폐지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이 통일될 때까지 계속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다 수집 기록하는 그 센터를 이게 만약에 독일 모델을 따른다 그러면은 그러한 거를 갖다가 이 대한민국에 유지 운영하면서 그 북한의 인권 탄압 행위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견제구를 날려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김구의 높은 문화의 힘을 갖다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김구의 나의 서원에서 가장 유명한 글이 바로 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춘원 이광수의 생각입니다. 뭐 춘원 이광수가 뭐 쓴 글인데 김구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냈으니까 김구와 춘원 이광수의 어떤 뭐 공통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문화예술할 때 거의 문화가 아닙니다. 뭐 BTS라든지 뭐 기생충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수출액이 100억 달러가 넘는다는 그런 한류 그거를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문화는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의 총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문재인 경축사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하는데 단적으로 이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이런 것이 바로 김구와 이광수가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근데 이 문화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과 그 이 A4를 작성한 집단들은 크게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 서울 역사도 이 근대 문명의 유산인데 서울로 들어온 제반 문명이 서울 역사통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문명이 퍼졌지 않습니까? 그 문명에는 교육도 있고요, 인권도 있고, 남녀 평등도 있고, 뭐 보건의료 어떤 그것 기술도 있고요. 뭐 그다음 뭐 하여튼 뭐 제방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이것의 어떤 총체인데 이게 어쨌든 서울 역사를 통해서 들어오고 서울 역사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기념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문재인은 이거를 갖다가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눈물의 장소, 이별의 장소, 수탈의 수단, 강제동원의 수단으로 일단 이거를 갖다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역사와 어떤 역사 유산 내지 역사 유적을 보는 시각이 이 80년대 운동권 대학생 1, 2학년 수준의 어떤 시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제 1990년대 초에 그때 김영삼 정권에서 일제청산 이름으로 중앙청 폭파라는 만행을 저는 저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백신 허브 국가가 참 이렇게 뜬금없는데 저는 이것이 국가 목표가 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백신 접종률 OECD 꼴찌를 하니까 백신 1등국을 한번 외쳐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문재인 케어 이 며칠 전에 이제 문재인 케어 4주년 뭐 이렇게 뭐 보고대회도 하던데 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 비급여를 없앤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어떤 의료 기술이나 의약품을 아주 그 튼탁하고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 독점체입니다. 이게 이 독점체의 어떤 통제하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기술 발전이나 생산성 향상의 어떤 토대가 시장 원리인데 이게 수요 공급 가격의 이것이 작동하는 건데 지금 문재인 케어는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이 앞으로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조선 이상으로 유망한 게 이제 그 의료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료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이 토대 자체를 갖다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황무지였는데 거기다가 이 뭐 제초제를 뿌리고 거의 어떤 황무지 정도가 아니라 이거 시멘트 공구리를 갖다가 공구리를 쳐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백신 허브 국가를 얘기하니까 좀 뜬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도 국가 차원에서 자본을 총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도 좀 훔치고 하니까 핵과 미사일의 어떤 독자 개발국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가 자원을 갖다가 총동원하고 하면 뭐 적당한 도둑질도 좀 하고 하면은 뭐 백신이야 뭐 수백 수천 개 있을 거니까 그 중에서 한국이 1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게 국가 목표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철이 좀 들었다는데 이게 참 이 수준인데 문제는 지지율이 아직도 40% 내외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주 잘한다 하고 잘한다 이게 잘하는 편이다가 그래서 참 이거는 누굴 탓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국민을 탓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 야당을 탓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8.16 이 문재인의 경축사 관련된 거는 오늘 이건 여기쯤 하겠습니다.